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총이 저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증오했던 그 나라에서 오히려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최대 총기 제조회사 상속녀의 고백이 퍼지자 국제인권포럼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총기 소유를 신성시하던 미국 사회의 논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1년간의 한국 생활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 숨겨진 인간성 회복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한 여성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브리나 월터스입니다. 미국 최대 총기 제조기업 월터스 아머리의 딸이었죠. 이었죠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단 하루 만에.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대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이었죠.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을 때만 해도 그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월터스 아머리 본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수 사망자 발생,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버지와 오빠가 살해당했다고요. 한국계 청년이 저질렀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 청년의 가족이 월터스 아머리에서 제조한 총기로 인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복수였던 거죠. 세상은 갑자기 저를 가해자의 딸로 정의했습니다. SNS에는 월 이미 더러운 피라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저희 집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창문으로 돌이 날아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총성, 피, 비명,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그 나라를 향한 증오가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가해자가 한국계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미워하게 됐죠. 비이성적인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미워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식 날,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단 한 사람, 외삼촌만이 제게 편지를 보냈죠. 한국에 와서 살아보지 않겠니? 여긴 너를 아무도 몰라. 처음엔 그 제안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증오하는 나라로 간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제안은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제가 가장 증오하는 곳만이 유일하게 제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집안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구름은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춰 있었어요. 증오와 슬픔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세상은 달랐죠. 대학에서는 등록이 취소됐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일하게 곁에 남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앨리슨, 한인 2세 친구였죠.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내가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은 건 아니야. 너는 너일 뿐이야. 앨리슨 덕분에 잠시 안정을 찾았어요. 그녀의 집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이 제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월터스 양, 당신 아버지가 만든 총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나요? 무슨 일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죠. 그때 앨리슨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지역 신문사에 제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요. 미안해, 사브리나. 그들이 돈을 줬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두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상처받았어요. 앨리슨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 증오를 더 키웠죠. 비이성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협박 전화가 오고 낮에는 기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트에서는 계산원이 제 카드를 받기 싫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길에서는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숨 쉴 곳이 없었습니다. 벽장 안에 숨어 울던 날 문득 외삼촌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증오하던 그 나라, 한국.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곳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미국에서 저는 더 이상 사브리나 월터스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너무 무거웠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오고 싶을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제 사건을 맡기 꺼려했고
학교는 입학을 취소했죠. 쇼핑몰에서는 경비원이 따라다녔고 식당에서는 자리가 없다며 돌려보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브리나 월터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찌푸렸고 등 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되뇌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마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가 만든 총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생각하면 때로는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 아닐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날 금고 안에서 도면을 발견했어요. 월터스 아머리의 신형 총기 설계도였죠. 그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총이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이건 기술이 아니야.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도 결국 자신이 만든 총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아이러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은 흐느낌으로 바뀌었죠.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건 창밖으로 보이던 노을빛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마치 저의 분노와 절망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공황 발작이었죠. 어둠 속에서 휴대폰 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외삼촌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그곳이 정말 저를 받아줄까요? 증오하던 나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매일의 시선, 매일의 손가락질, 매일의 악몽.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버지와 오빠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딸이자 여동생이 아닌 그저 가해자의 딸로만 기억될 테니까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죠.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떠나겠지만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요.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앞이 제가 가장 증오하는 나라일지라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이 저를 소진시켰죠.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달랐어.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휴지 한 장 없었고 벽은 반짝거렸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의 혼잡한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총 없이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단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는 언제나 느껴지던 긴장감이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고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경찰들은 총을 차고 있지 않았죠. 출구로 향하는 길,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브리나 월터스 씨?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영입니다. 외삼촌의 지인이에요. 당신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김태영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친절했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들었죠. 이 사람도 나를 가해자의 딸로 보고 있을까? 하지만 김태영의 태도에서는 그런 편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저의 짐을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시죠? 외삼촌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마련한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태영은 운전하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닐 수 있고 길에 떨어진 지갑은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가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밤이었지만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다녔고 경찰은 총 없이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전혀 달라. 김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많으니까요. 선입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선입견으로 한국을 증오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계 청년 하나의 행동으로 나라 전체를 미워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김태영은 제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사브리나 씨. 여기서는 당신이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졌을 때 처음으로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기억났죠. 한국, 서울.
제가 증오했던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이요. 김태영이 아침 9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는 깨끗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태영이 밝은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네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알려드리고요. 함께 나선 거리는 활기찼어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김태영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기는 편의점이에요. 스문의 시간 열려 있고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옆에는 분식집,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이죠. 분식집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김태영이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라고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예요. 들어와서 떡볶이 먹고 가요. 거절할 틈도 없이 가게 안으로 안내받았어요. 빨간 떡볶이가 담긴 접시가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맛있죠? 한국 사람들은 슬플 때 매운 음식을 먹어요. 눈물이 나도 매워서 그런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오후에는 김태영이 지역 아동센터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괜찮다면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자가 필요해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김태영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냈죠. 아동센터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브리나 월터스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겠죠. 사브리나예요.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제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영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고 저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와 그림을 건넸어요. 그림 속에는 저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느낌,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 느낌이요. 센터를 나오며 김태영에게 물었습니다. 매주 와도 될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가 증오했던 한국이 맞나요? 왜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걸까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김태영의 도움으로 한글도 조금씩 배웠어요. 가끔은 분식집 아주머니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어느 날 김태영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청소년 인권 교육 캠프가 열려요. 제가 진행하는데 사브리나 씨도 조교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에서 온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망설였어요. 청소년들과 만나는 것은 아동센터 아이들보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태영의 믿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죠. 캠프장에 도착했을 때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순수했고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영이 저를 소개했죠.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사브리나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어로 질문해도 좋아요. 학생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총기 없는 사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총기 소유 현황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은 엄격한 총기 규제로 총기 관련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살해당한 날, 언론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브리나 씨, 괜찮으세요? 김태영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발표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이유야. 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죠. 자유는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 개인의 잘못이 아닌
오랫동안 느껴왔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 내 말이 맞아. 교실로 돌아가 남은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열린 사고방식에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세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날 무렵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큰 아픔을 겪고 도망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증오했어요. 이유조차 제대로 없이 말이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과거의 무게로부터 도망쳤지만 당신들 덕분에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를 단지 사브리나로 봐주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교실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었죠. 김태영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영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 온 것을 생각해봤어요. 미국에서의 삶, 고통, 증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 최대 총기 제조기업 상속녀 사브리나 월터스가 가족의 비극 후 증오했던 한국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지금 서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처음엔 살기 위해 왔고 지금은 살아가고 싶어서 남았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동유괴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